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괜히 허리가 더 뻐근한 듯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날이 흐리면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도 쉽게 긴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또 습한 날 무리하게 허리를 쓰다 보면은요, 작은 통증이 큰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허리가 무겁고 찌릿한 느낌이 자주 반복되신다면요, 단순한 피로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날씨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반복되는 허리 통증, 그냥 통증일까 아니면 척추 질환일까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화입니다. 오늘처럼 빗길에 걸으시다가 미끌하면서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 3일 내로 가라앉지 않고 지속이 되면 골절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반복되는 허리 통증을 해소하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빗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또 습해서 허리가 더 쑤시는 듯한 날인데요.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부터 해서 흉추, 요추, 천미추로 여러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 여러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로 신경이 지나다니게 되는데 이 신경을 또한 보호하는 것이 척추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척추 내로 신경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병이 협착증인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특히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바로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테두리를 칠한 것이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통증이 허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엉덩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요. 허리는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여러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만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만 아프다를 가지고는 내 척추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유추하기는 힘든데요.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유추가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허리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와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척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가 아프시든 통증이 시작되면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다 오시면 수술하실 거를 바로 오시면은 또 가벼운 치료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프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방법이 있고 또한 신경 차단술도 이 1단계 치료에 해당됩니다.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네. 2단계 치료를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증식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술과 유압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이 방법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참다가 수술 받는 것보다는 병원에 통증이 시작될 때 바로 오셔서 이렇게 약으로 또 물리치료로 또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인대나 힘줄들이 다친 상태에서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것을 잡아내는 방법이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 부위에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이 영양분을 이용해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평생 뭐 아플 때마다 맞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보통 치료 간격은 어떻게 되고 몇 회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을 이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대략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증식주사 치료, 좀 특징들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 수술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개선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주사만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흉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비교적 매우 높아서 부작용 없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주사를 통해서 누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들에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매우 넓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째고 못 꼬매고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증식주사 치료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증식주사 치료의 좋은 대상이 됩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내 통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에 이 주사를 맞게 되고요. 또한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바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식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 통증이 좀 이렇게 심한데 주사 맞는다고 괜찮아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실제 증식주사 치료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67세 아버님의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좀 많이 통증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팔, 다리,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셨다고요. 네,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이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아프고 저리인 것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목도 아파서 이제 힘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경추 MRI가 되겠고요.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으로 선택할 방법이고요. 이럴 때도 증식주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뚝뚝뚝 떨어져서요. 네.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채로
일상생활의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아버님의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15년 정도 되셨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랫동안 아팠지만 이제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 잘 지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 때문에 이제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1단계 치료만으로도 잘 지내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도 증식주사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졌고요. 6회 치료가 종료가 된 이후에는 처음 느꼈던 그런 통증들 중에 90%는 사라지고 10% 정도의 약간의 통증만 남아서 이제는 일상적인 활동을 편하게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더 찌릿하게 느껴지는 허리 통증, 이거 날씨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리를 좀 굽혀서 괜찮아지셨다고 하셔서 또 걸을 때 아플 때 잠시 쉬면 괜찮다고 해서 방치하시면 일이 더 커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